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추억의 아날로그 감성, 다시 종이 낙서판을 들고 왔습니다. 아이패드를 이용하다가 오늘은 그냥 기분 전환용으로 예전에 초창기에 했던 방식으로 낙서를 한번 하면서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제는요, 해킹 더 매트릭스 계속 나가고 있죠. 정신적 집계라고 하는 주제 중에서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특별히 연애 트랜서핑 또는 사랑 트랜서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주제를 다루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문제 유형별로 트랜서핑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크게 세 범주로 나눠서 제가 소개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범주는 일반적인 어떤 상담과 관련한 일상적인 근심, 염려 이런 문제에 해당한다면, 두 번째는 진로와 관련된, 직장과 관련된 문제를 다뤘었고요. 오늘 세 번째로는 연애 또는 사랑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다 똑같은 하나의 문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영역이 조금 구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나눠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내용은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이 연애와 관련해서 첫 번째 다루고 있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런 가요도 있죠.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트랜서핑은 대처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외로움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외로움에 어떻게 트랜서핑은 대처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연애를 이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고, 연애를 하고 실패를 경험하신 분도 있고, 또 연애 중이신 분도 있고, 또 연애를 통해서 결혼에 골인하신 분도 있고, 또 결혼을 했지만 또 삐걱거리시는 분도 있고, 아주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연애 또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경험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다루는 것은 이제 트랜서핑적 관점이라고 했어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 이 부분에 대해서 트랜서핑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기해라. 포기해라. 왜? 포기해야지 고통이 사라진다. 두 번째, 삶을 허비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기 모습을 유지해라. 세 번째, 너만의 짝을 찾아라. 자신의 짝 찾기.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만 듣고 보면은 그게 뜻대로 되냐, 그리고 어떻게 포기할 수 있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한번 음미를 해보면 좋겠는데요.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죠.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이 없으면요, 인간 사회가 조금 문제가 많아질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 다 인연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 사람과만 사랑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런다면 우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마음을 빼앗길 이유가 없으니까. 사랑의 감정이 일어날 이유가 없으니까. 만약에 사랑의 감정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나의 짝임이 분명할 테니까.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그게 뜻대로 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너는 나를 사랑하지만 난 너에게 조금 더 마음을 줄 의사가 없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둘이 너무 사랑했는데 어느 날 둘이 너무 미워지기도 하고, 도대체 어떤 게 사랑이냐, 너는 나를 사랑하기는 한 거니?
어떻게 사랑이 움직이니?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이 있냐 없냐라는 질문에서 사랑이 안 이루어지면은 그게 사랑이 아닌가? 아니면 사랑이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이 있는 건가? 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은 과연 그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런 사랑을 해 보셨습니까? 누군가를 엄청나게 사랑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아. 이때 이제 짝사랑인 경우가 있죠. 마음속으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다가가지도 못하고. 또 조금 용기를 내서 사랑을 해보지만 나 혼자만 사랑을 하는 외사랑이 있습니다.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또는 더 같이 조금 더 다가가서 이제 뭔가 사랑의 관계가 시작됐지만 뭐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 때문에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노래 가사 중에 김광석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죠. 그대를 사랑했지만 그저 이렇게 멀리서 바라볼 뿐 다가설 수 없어. 그런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에 너무 집착을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왜냐면 이런 것에 집착을 너무 하게 되면은 비관을 하게 돼. 그리고 신세를 한탄하게 돼요. 왜냐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이 그 나름대로의 고통과 함께 맛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아프지만 이게 굉장히 또 어떤 사랑의 독특한 맛을 가져다 주기도 해요. 근데 이것을 어떤 사랑의 하나의 이상적인 또는 전형적인 그런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관념으로 갖고 계시면은 희한하게도 그러한 아픈 사랑, 뭔가 쓰라린 사랑, 뭐 이런 사랑을 여러분들이 추구까지 하진 않겠지만 그런 맛이 들어야 이것을 뭔가 사랑이라고 느낄 수 있는 약간 이상한 그런 왜곡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여러분 김광석 노래 가사가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네요. 사랑에 대해서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에 대한 태도는요, 뭐 정답은 없어요, 일단은. 정답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추구를 해야 되냐면, 내가 손해를 보면 안 돼요. 내가 피해를 보면 안 돼. 내가 에너지가 소진되면 안 돼요. 펜듈럼의 관점에서 항상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트랜서핑은. 사랑이라는 주제는요, 에너지가 계속 바닥나지 않고 흐르고 고양되느냐, 아니면 에너지가 계속 소진되다가 고갈되느냐, 이걸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갈등 에너지가 점점 증폭하느냐 아니면은 행복 수치가 점점 올라가느냐, 요걸로 여러분들이 기준을 삼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제발로 이러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에 제발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 이런 하소연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려움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 놓고서 하소연을 하면은 사실은 답이 없는 그런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패턴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야. 그 패턴을 반복한다는 것은 어떤 사랑에 대한 어떤 관념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뭔가 원하는 게 있고 얻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뛰어드는 거거든요. 이러한 아픈 사랑에 뛰어드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아픈 사랑은 유독 나에게 그 쓰라림을 알면서도 치명적인 유혹으로 또는 매력으로 다가올까? 나는 왜 거기에 끌리는 것인가? 이제 이 정도로 들어가면은 사실은 여기서는 사랑 자체를 들여다볼 게 아니라 관계 자체만 들여다볼 게 아니라 그 관계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거, 얻는 거, 그게 무언가 그걸 살펴봐야 돼요. 이제 보통은 이제 거기서 어떤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어떤 욕망이 들어가 있고 그것이 중요성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쾌감이 있단 말이에요. 쾌감, 쾌락, 즐거움이죠. 그것도 일종의 즐거움. 고통도 어떤 쾌가 있는 거예요. 자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맛을 느끼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탐색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랑에 대한 관념이 건강하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굉장히 일탈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20대의 어떤 풋사랑인 경우에는 그런 사랑의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요. 거칠 수도 있는 거지만 우리가 점점점 이제 시간이 흐르고 성숙해 갈수록 사랑 역시도 익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갖는 게 좋을 것이냐. 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랑이 아닌 거냐. 네. 그런 태도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결과론적인 거고 운명론 같은 거기도 하죠. 예. 그 말은 이제 그런 거죠. 어차피 이루어질 사람은 이루어지게 돼 있다. 만나야 할 사람은 만나게 돼 있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게 되면 좋은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은 뭐냐면은 좀 쿨한 태도를 우리가 갖출 수가 있습니다. 이별 후에도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게 되고요. 그것을 또 털어내는데 도움이 되기도 해요. 네. 언젠가 만날 사람은 만나게 돼 있어. 그 말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관계가 틀어진 거는 우리가 여기까지인가 봐. 그것은 네가 나와는 인연이 아닌가 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정답이 없는 세계에서는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펜듈럼에 휘둘리지 않는 기준. 네. 그것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이 태도도 나쁘질 않아요. 그런데 트랜서핑이 지금 제안하는 것은 거기에 좀 더 가까운 거죠.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은 포기해라. 네, 포기란 말이 기분이 나쁘면은 털어내라. 내버려둬라. 네게 아니다. 네게 아니라는 것은 너에게 좋은 게 아니다. 결코. 선물이 아니다. 계속 선물이 아닌데 붙잡고 있으면 독이 된다. 그게 독이 돼. 약이 아닌데 붙잡고 있으면 독이 된다. 고통이 된다. 그거를 알아차리는 거죠. 아, 내 인연이 아니구나. 여기까지구나, 우리는. 잘 가라. 예, 딴 데 있나 보다. 그런데 이 태도가 이제 너무 그쪽으로 반작용으로 지나치게 또 중요성이 개입되게 되면은 될 대로 되라는 식이 될 수가 있어요. 될 대로 되라. 에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아니면 말고. 근데 이게 아니면 말고라는 말이 적용을 잘 하셔야 되는데 아니면 말고라는 말의 효용성은 무엇을 위해 있냐면 중요성을 낮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중요성 제로 상태가 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나치게 사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니면 말고 자체에 이제 중요성을 부여해서 힘을 불어 넣어서 반작용으로 뭔가를 상황을 밀어내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또 문제가 일어나게 돼요. 예를 들면 이거죠. 네, 이제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랑의 관계를 맺어 나가기 시작하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이제 지난 관계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연애도 하나의 인간 관계인데 훨씬 더 친밀감 있고 훨씬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 사랑을 이루어가는 이것 하나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루어가는 것이자 만들어가는 것인데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책임이 수반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방편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말들 자체가. 그래서 어떤 갈등이 일어나면은 그것을 서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의지와 책임이 필요한데 조금만 힘들면 그것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회피하려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 말을 사용하는 건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니면 말고라는 말을 하려면은 최선은 다해야 돼요. 네. 최선을 다한다는 건 뭐냐? 내 노력이 마이너스 상태까지 가지는 않게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할 만큼 다 했어. 나 이제 바닥났어. 나 이제 바닥났어. 더 해줄 게 없어. 내가 더 받아줄 수 없어. 나 더 기다릴 수가 없고. 이거보다 더 한다면 그때부터 난 연기하는 거야. 아닌 척 하는 거야. 내 에너지를 마이너스 통장을 대출해야 이걸 유지할 수 있어. 이 정도로까지는 가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는 건 도움이 안 돼요. 예. 그래서 내가 할 만큼 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리고 그것을 내가 최대한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최대한 솔직하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솔직하게 내가 다 할 만큼 했어. 근데 그게 했는데도 안 돼? 그럼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욕 얻어먹으면서 살 겁니까? 얻어맞으면서 구타 나가면서 살 겁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할 만큼 하시는 거예요. 할 만큼 하셨는데 안 된다? 거기까지인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떤 그 큰 관점에서 딱 기준을 삼고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은 이게 그 쏟아 부은 에너지만큼 억울해서라도 내가 못 놔줘 뭐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고요. 또는 그 부은 만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상대의 모습을 보고 분노가 이제 상승을 해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연애도 마찬가지고
앞서 다뤘던 진로 직업도 마찬가지고 트랜서핑의 원리는 아주 단순하게 적용이 됩니다. 중요성 제로 상태 유지하기. 여기서 잠깐 이제 말씀드릴 게 제가 영상으로도 예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지만 사랑의 삼각형 이론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삼각형 꼭지점에 뭐가 있어요? 열정이 있고 친밀감이 있고 헌신이 있습니다. 헌신이 이제 다른 말로 책임이라고 할 수 있죠. 이상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또는 성숙한 사랑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모두 존재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열정을 가지는 건 뭐예요? 이거 무모한 사랑이라고 그러죠. 뒷감당 할 생각 안 하고 그냥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거예요. 그냥 앞뒤 안 가리고.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무모한 얼빠진 사랑이 될 수가 있어요. 낭만적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낭만적 사랑은 열정과 친밀감으로 이루어진 사랑이에요. 보통 연애 관계가 그래요. 그죠? 그리고 우애적 사랑 또는 동반자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열정은 많이 식어 있지만 친밀감과 헌신, 책임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랑. 열정으로 시작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친밀감이 더해져야 되는 거고요. 친밀감이 더해지고 거기에 책임, 헌신이 더해지면은 이제 결혼까지 갈 수 있고 결혼 관계에서 이러한 우애적인 사랑이 지속되면 좋은 관계로 말년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지속되는 거죠. 결국에는 사실 어느 하나가 특별히 중요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굳이 하나를 꼽으라면 저 같은 경우는 이 친밀감을 꼽고 싶어요. 물론 사랑과 우정이 다른 게 있지만 그래서 어떤 우리가 화학적인 결합이라고 그러죠. 호감, 매력 이런 것에 빠지는 게 또 필요하고 성적인 매력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친밀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친밀감이라는 것은 결국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고받는 관계,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고 나누고 교류하면서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밀감은 오랜 시간 속에서 익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열정과 환상으로 시작을 하지만 결국은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하고 자주 함께 겪어봐야 돼요. 그러면서 친밀감이 싹 트는 거고 서로 신뢰도 형성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초기 관계에서 충분히 좋은 경험들이 쌓여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도 처음으로 돌아가면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돌아가도 보이는 게 별로 없어. 처음으로 돌아가도 내가 후회할 일만 있어.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지? 내가 미쳤었나? 이러면은 이제 어디 돌아갈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관계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 좋은 추억을 많이 쌓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변했다 하더라도 변하기 전의 모습으로 서로가 돌아갈 수 있는 지점이 있다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정답은 없습니다. 이 역시 사랑의 삼각형 이론도 사랑이 이론으로 다 설명이 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상당히 균형 잡힌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방면에서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건 심리학의 이야기였고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한 거는요.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다른 말로는 이제 세계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종교가 있는 분들은 이제 종교관이 될 수도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삶의 목적과 관련되는 거잖아요. 궁극적인 목적과도 관련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사사로운 일들이 벌어져도 근본적인 데서 서로가 합의를 보고 합치가 돼 있으면은 문제 해결이 좀 쉬워져요. 길을 잃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서로가 달라버리면 사사로운 부분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완전히 길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별거 아닌 일에서도 큰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가치관, 세계관, 종교관. 그러니까 충분히 대화를 나눠야겠죠. 그래서 저 사람이 이 세상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에 따라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이런 관을 갖고 있다는 것은 태도가 거기에 맞춰서 형성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게 당장 눈에 두드러지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연애할 때 만나서 서로 철학 동호회가 아닌 이상
이런 것으로 이야기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간과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예, 특히 결혼까지 가실 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한번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제 이것은 가장 중요한 거고, 예, 별 3개짜리, 별 2개짜리, 그냥 중요한 거, 제가 꼽는 거예요. 성격입니다, 성격. 성격은 또 태도를 낮춰, 네, 그리고 그것은 다른 말로 습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생각 습관, 행동 습관. 그게 성격이에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성격. 근데 성격이 완전히 뭐 둘이 맞는 성격이 있나요? 그것도 정답이 없어요. MBTI가 요즘에 유행인데 MBTI로 말하면은 16 유형이 뭐 궁합이 정확히 있는 건 아니에요. 정반대 유형과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정반대 유형과 너무 처음에 좋아서 만났는데 너무 차이가 나서 힘든 분들도 있고 또 똑같은 유형 또는 비슷한 유형을 만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예, 서로 잘 통했는데 또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가 싫어하는 부분이 상대방에게서 발견되니까 또 그게 너무 힘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성격 유형만으로 답이 정해져 있진 않아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성격보다 예, 뭐예요? 인성이죠, 인성. 인격. 그래서 중요한 게 또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수준. 여기서 수준이라는 것은 인성, 인품, 인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MBTI라는 것은 하나의 구조, 그릇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라면 예를 들면 뭐 그릇은 이렇게 생긴 그릇도 있고 이렇게 생긴 그릇도 있고 다양한 그릇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릇의 형태와 빛깔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인격 수준은 또 별개의 문제예요. 예, 예를 들면 뭐 제가 INTP이고 뭐 예를 들면 ES 뭐 FJ가 있다고 합시다. 네, 서로 유형이 다른 유형이지만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될 수는 없어요. 예, 이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보완되고 좋은 점이 물론 있겠지만 그 안에 담긴 게 뭐냐 이거예요.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 안에 담긴 것이 이것에 대한 가치를 또 좌우하고 더 강화하고 하는 거거든요. 이 안에 담긴 게 뭐가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INTP지만 이 안에 뭘 담아놨느냐 이거예요. 이게 인격, 인품 수준이라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 결국에는 숨길 수 없는 게 바로 이 안에 담긴 거거든요. 이건 숨길 수가 없어요. 그걸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서로가 맞아야 돼요. 예, 그래서 뭐 결혼정보회사에서 무조건 매칭하듯이 그런 외적인 조건을 맞추란 뜻이 아니라 그러한 조건도 무시할 수 없거니와 그러한 조건이 어떻든 간에 그러한 환경을 통해서 형성된 그 사람의 인품이 어떠냐, 예, 담긴 게 뭐가 담겨 있냐 그 안에 속은 텅 비어 있는 화려한 알맹이냐 아니면 겉으로 바로 눈에 띄진 않지만 보면 볼수록 진국인 그런 사람이냐 안에 알맹이가 꽉 들어찬 속이 꽉 찬 사람이냐 이거는 시간을 지켜봐야 돼요. 서로 친밀감을 쌓아가야 알아요. 특히 둘이서만 만나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연애를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둘 사이에 처음에 열정으로 시작해서 둘만의 만남에 밤을 지새우더라도 결국에는 한 사람을 둘러싼 주변 사람들을 만나 봐야 돼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 안에 그 사람을 집어넣어 봐야 돼요. 다양한 모임에 함께 가봐야 돼요. 그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다양한 장면에서 그 사람의 위치, 역할, 태도, 반응 이런 걸 다 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는 다 달라요. 예. 왜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전화 어릴 때 이제 막 이제 혼내다가 전화 오면 여보세요 이렇게 목소리 바뀌잖아요. 다 다른 거예요. 우리 역할에 따라서. 그걸 다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깜짝 놀랄 일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안다는 것은 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고 다양한 활동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평판조회라는 것도 하잖아요. 정부에서 요직에 있는 사람들 선임을 할 때는 평판조회라는 것도 해요. 전화해가지고 이제 경찰 뭐 이렇게 특채하고 할 때도 이런 거 하잖아요. 평판조회. 그 다음에 이제 별 하나짜리 이건 뭐냐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 예. 중요하다기보다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해. 중요한 거랑 필요한 거랑은 달라요. 예. 필요한 거예요, 그냥. 호감, 끌림. 그러니까 외모죠. 또는 성적 매력 이런 거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적 결합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과 우정 사이에서 사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연애 감정이 드는 거예요. 예, 안 그러면 그냥 남사친, 여사친으로 남는 거죠. 이게 필요합니다.
네. 그러나 이 필요한 거를 뭐 무시하거나 경시하더라도 괜찮은 분들은 괜찮아요. 왜냐면 필요한 거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뒤로 갈수록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잘 붙드시되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뭐 별로 가중치를 안 두시는 분들은 그래도 별 문제가 안 돼요. 오래 관계를 유지할 때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을 무시해버리고 외면해버리고 다 덮어버리고 필요한 것만 중요하다고 부각을 해서 중요성까지 집어넣는다. 예, 이건 이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예, 그래서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이 전반적인 것을 다 고려를 하시라 이겁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조금 보충해서 드리는 내용이었고요. 다시 트랜서핑 책으로 가서 이제 책의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사랑의 원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책에 나온 것을 기준으로. 트랜서핑이 말하는 사랑의 원칙. 첫 번째, 사랑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저절로 나타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쟁취한다는 것은 내부 의도와 관련된 얘기고요. 저절로 나타난다 이것은 외부 의도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트랜서핑은 외부 의도의 흐름을 끌어오는 거잖아요. 사랑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쟁취하는 게 아니다. 쟁취하는 것은 펜듈럼의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발버둥 치는 거랑 똑같다. 중요성이 들어갔을 때 내부 의도로 하는 행동이 바로 이런 행동인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 지나치면은 범죄로도 가잖아요. 스토킹도 하고.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는 쿨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네. 내부 의도로 애쓰지 말아라. 너 계속 에너지 소진된다. 펜듈럼에 포획된다. 그냥 털어내라. 네. 너의 사랑은 흘러 들어올 거야. 이게 아니면 기다려봐. 저기 끊임없이 흐름이 있으니 또 누가 배를 타고 너에게 다가오고 있어. 자, 이런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트랜서핑의 사랑의 원칙. 사랑을 얻기 위해서 변해야 하느냐 이거예요. 변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 나는 있는 그대로, 나는 나대로 존재하게 하라 이 뜻이에요. 변해야 한다는 건 뭐예요? 펜듈럼의 규칙. 펜듈럼의 규칙은 획일화와 규격화라고 그랬죠? 사랑에 대해서도 펜듈럼은 동일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네가 사랑을 하려고 그래? 남자는 몸이야. 근육을 키워야지. 남자는 돈이야. 돈을 많이 벌어야지. 뭐 이런 거. 틀린 말은 아니지만 획일화, 규격화 안에 들어가면 이제 사랑도 하나의 상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이제 그 사랑이라는 좋은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펜듈럼이 또 제시하는 그 길을 걸어야 돼. 그 시스템을 따라가야 돼. 그래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변화시켜야 돼요. 이 변화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펜듈럼이 말하는 변화는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빛깔을 살리는 변화가 아니라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딴 사람 만드는 거라고요. 딴 사람 완전히. 그렇게 해서 연애에는 성공을 했어. 심지어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어. 오래 가요? 안 가요. 결국은 뭐가 나와요? 인품인격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겉에 포장지는 다 이제 뜯겨요. 포장지는 다 뜯기고 시간이 흐르면 다 녹아 없어져요. 이제. 그럼 뭐가 남아요? 결국 자기 자신이 남아요. 근데 이것을 감추려고 하면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거고, 요것을 뚜껑을 열면은 서로 충격이 되는 거고, 결국은 내 자신을 잃어버리거나 포장해서 만나는 것은 나중에 이걸 자충수라고 그러죠. 스스로 나중에 함정을 파는 거예요. 함정을 파는 거. 그 길로 들어가지 마세요. 그 길로. 그래서 내가 나를 단장하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건 필요한 거기도 해요. 우리가 외모를 깔끔하게 단장하고 아름답게 하는 게 나쁘지 않죠. 그러나 나 자신을 포장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화장이 아니라 분장이라고도 하잖아요. 연극할 때처럼. 그게 나를 못 알아볼 정도로, 내가 나를 봐도 낯설 정도로 변신을 해버리면은 그 변신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쟁취를 하더라도 결국에 어떻게 돼요? 뽀록난다, 드러난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바로 이게 부메랑을 맞는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두 번째 이따가 다룰 그놈의 외로움 때문에. 그놈의 외로움 때문에. 그놈의 외로움 극복하느라고 그게 싫다고. 그거 싫다고 여러분들이 어떤 의존적 관계를 만들고 환상을 만들어내고 이상화를 하고 그러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현실 지배자의 위치, 트랜서퍼의 위치를 놓지 마세요. 사랑에 있어서도요. 세 번째, 트랜서핑에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좀 재밌는 말인데 이런 표현을 해요, 책에서. 사랑은 마치 꽃과 같아서 한 번 시들면 다시 피어날 수 없다. 네. 한번 시들은 꽃은 피어나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물론 뭐 꽃이 시들었다고 피어나지 않는 건 아니죠. 또 계절이 바뀌고 다시 돌아오는 계절에 꽃이 다시 피기 마련이에요. 예. 근데 이제 비유를 그렇게 한 거죠. 시든 꽃은 피어나지 않는다. 아마도 뭐 그런 거겠죠. 장미 한 송이 끊어서 파는 거 시들면 예, 끝난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비유를. 이 말은 뭐냐면은 과거와 맞서지 말아라. 예, 이미 시든 거 예, 아무리 물을 준들 소용이 없다. 지나간 사랑에 대해서 붙잡지 말아라. 이별한 다음에 재회를 꿈꾸지 말아라. 예, 그냥 털어내라. 이제 이런 얘기. 예, 지난번에도 이 비슷한 주제에서 다뤘던 내용이니까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뭐 네 번째가 될 수가 있는데, 좀 재밌는 얘기예요. 트랜서핑 개념 또는 에너지와 관련한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연인이나 부부, 그러니까 커플이 해당되겠죠. 커플. 예, 두 사람이 만나서 친밀한 관계로 같이 엮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펜듈럼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펜듈럼이. 네. 이것을 뭐 커플 펜듈럼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볼까요? 커플 펜듈럼. 그러니까 두 사람이 예,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펜듈럼이 형성된다. 아주 재밌는 얘기예요. 두 사람이 관계를 친밀하게 맺게 되면은 에너지가 서로 얽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이 에너지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단지 나 개체가 아니다. 예, 전체의 한 부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우주의식, 합일의식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생활하면서 이런 것을 의식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적으로 우리는 모두 다 연결되어 있다. 예, 그리고 이 연결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 순간 이동이 될 정도로 빛처럼 빠른 속도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우리의 생각이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네, 여러분에게 저의 생각이 전달되듯이 그렇게 에너지적으로 우리가 서로 교류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이제 가장 친밀한 관계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족 관계죠. 특히 혈연 관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친밀한 관계죠. 가족 관계에서도 이러한 영향이 있다는 거죠. 에너지적으로 얽혀 있단 말이에요. 이 얽힌 에너지는 때로는 펜듈럼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가족도 펜듈럼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죠. 네. 다만 그 펜듈럼이 파괴적인 펜듈럼이 되느냐 아니면 서로를 편안하게 기능하게 만들어주는 펜듈럼 시스템에 잘 적응하게 만들어주는 작은 하나의 펜듈럼의 단위로서 긍정적인 펜듈럼으로 기능하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죠. 존재한단 말입니다. 네. 안 그럼 가족이 해체됐겠죠. 어쨌든 펜듈럼으로 엮여 있다는 것은 에너지적으로도 엮여 있다는 뜻이고 그 말은 서로 간에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예. 서로 정을 주고받으면서 예. 굉장히 예민한 관계란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요. 부모님들 싸우면 숨어서 싸운다고 모를까요? 싸우고 나서 방에서 나와서 웃는다고 모를까요?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예. 귀신같이 한다는 얘기 하잖아요. 다 알아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적으로. 네. 오히려 웃는 그 모습에서 불일치가 일어날 때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이 연결돼 있다. 이게 커플 펜듈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관계가 형성되면 펜듈럼이 형성되고 이 펜듈럼이 형성되면 이것은 서로 간에 좋은 역할을 한다. 예, 연결고리로서 좋은 역할을 한다. 네, 그러니까 파괴적인 펜듈럼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제 서로 이 형성된 펜듈럼이 서로 이제 이별을 해. 서로 떨어지기 시작해. 이제 분리가 돼. 분리가 되면은 펜듈럼 어떻게 돼요? 금방 바로 소멸할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펜듈럼은 갈등 에너지를 일으키는 쪽으로 작동을 하게 되어 있죠. 왜? 펜듈럼이니까. 펜듈럼은 한번 형성이 되면은 계속 스스로가 존재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관없이. 예. 그래서 좋은 에너지도 먹지만 나쁜 에너지도 먹고, 나쁜 에너지를 먹지만 좋은 에너지도 먹고, 그게 펜듈럼이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이별을 했어. 헤어졌어. 헤어졌지만 펜듈럼은 순순히 놔줄 수가 없어. 이들의 에너지를 수확해야겠어. 그래서 괴롭힌다는 거예요. 왜? 괴롭힌다는 것은 갈등 에너지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남아있는 에너지를 최대한 빨아들여야 돼.
다시 붙여놓든 떨어지게 하든 떨어지고 나서 서로를 생각하게 하든 원망하게 하든 어쨌든 계속 이 관계의 얽힘을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펜듈럼은 각자 이별한 후에도 존재한다. 이걸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서 벗어나야 진정한 이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신 분들은 물리적으로는 이제 헤어졌어. 뭐 사진이고 뭐고 다 삭제했어. 이제 전화번호 다 삭제했어. 물건 다 버렸어. 만났던 동네 근처도 안 가. 자, 그런데 여전히 그 인간 생각을 하면 미칠 것 같고 그 인간 생각이 떠올라. 이 펜듈럼에 휩싸인 거예요. 그리고 펜듈럼이 계속 에너지를 수학을 하려고 괴롭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물리적으로는 헤어졌지만 에너지적으로는 아직 헤어진 게 아니에요. 마음 안에서는 헤어진 게 아니에요. 마음 안에서 헤어지지 않았다면 사실상 나는 계속 펜듈럼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 안에서도 정리를 해라. 문자 정리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별 통보하고 전화 안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 안에서도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잘 가라. 여기까지다. 나는 더 이상 널 원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보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펜듈럼도 더 이상 얘를 건드려봐야 얻을 게 없구나 했을 때 소멸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상대방 몫이에요. 상대방이 그 펜듈럼 안에서 계속 시달리든 말든 그건 내가 알 바 아니다. 그건 내 몫이 아니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예를 들면 첫사랑에서 이런 실패를 하고 나서 이 펜듈럼에 휩싸여서 10년, 20년, 30년을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를 정리 못 하셔가지고 그 어떤 뭐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그걸 통해서 펜듈럼은 계속 빨아먹거든요. 뭘 빨아먹어요? 자존감 계속 빨아먹는 거예요. 자책을 하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빨아먹어서 결국은 이러한 커플 펜듈럼에서 시작한 것이 헤어지고 나서도 그 사람의 계속 삶을 펜듈럼으로 장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이란 주제 하나로 일상생활을 계속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마비시키고 사회생활을 마비시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펜듈럼의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결국 뭡니까?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자기만의 세계층이 거기에 갇혀버린다고요. 그 사람에게는 그때 경험한 그 상처가 평생 그만의 세계를 형성을 해버려요. 그 세계관으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외로움을 느끼면 어때요? 괴로워해. 계속 펜듈럼에 놀아나는 겁니다. 요거를 아신다면 여러분 쿨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갈 사람은 보낼 필요가 있어요. 확실하게 보내주셔야 됩니다. 원망 없이 마음으로 이별하시는 거 요거를 잘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책에서 얘기한 두 가지 지침이 있죠. 첫 번째, 포기하고 고통을 더 이상 느끼지 말아라.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은 포기하는 게 좋다. 왜냐? 포기하지 못하면 고통이 지속되니까. 여러분 그 알턴잎 뺐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알턴잎 빼보신 분 있습니까? 이제 뭐 사랑잎 빼보신 분들, 알턴잎 빼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 그 말이 나오게 됐는지. 진짜 알턴잎을 빼보신 분은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뭘 생각해요? 내가 왜 이런 통증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버티고 있었을까? 진작에 빼버릴 걸. 그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알턴잎 빼는 느낌이 날 겁니다. 이게 포기라는 말이 기분 나쁘면은 보내버린다라고 하셔도 돼요. 차버린다. 다 차버린다고 하셔도 돼요. 그러면. 털어낸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이란 말에 자존심을 세우다 보면 자존감이 훼손이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심할 때 막 모멸감도 느끼고 뭔가 무시당한 기분도 들고 뭔가 위축되는 기분도 들고 그러는데 이게 다 펜듈럼의 공작입니다. 여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나랑 안 맞는 사람과는 안 맞아야 행복한 거예요. 근데 나랑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나랑 맞다고 붙잡는 순간 안 이루어지면 자기 탓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계속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잘 안 되면 차버리시면 돼요. 차버린다. 차버리되 어떤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설령 상대방이 거절했다 합시다. 상대방이 나는 좋아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거절했어. 그럼 어떤 마음 가져야 돼요? 저 사람이 날 못 알아보는군. 날 못 알아보는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지.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당당하게. 진짜로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세요. 그 정도의 마음을. 그게 중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마음 상처받고 자존감이 훼손되고 그러면은 떼굴떼굴 굴러가요, 이때부터. 그리고 자신감도 없어져, 나중에. 그러니까 나를 못 알아보는구나, 저 인간이. 나를 못 알아보는 인간은 나도 알아줄 생각이 없다. 내가 잘못 봤네. 가, 끝. 이렇게 하시라니까요. 그런 식으로 포기를 하시란 말이에요. 포기란 말이 적절치 않으면 차버리시란 말이에요, 마음 안에서. 그런데 연애 상담이라는 분야에서는 이러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바꾸도록 좀 부추기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술들이 통해요. 통하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요. 예, 기술적인 걸 적용을 하면 통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사람 심리라는 게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근데 얘기했잖아요. 그 기술로 아무리 먹혀도 그 사람이 담고 있는 것은 속일 수가 없다고요. 결국엔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인품, 태도, 가치관, 습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모르죠. 어떻게 해서든지 쟁취하려고 기술을 사용했으니까. 잘못하면은 연애 사기, 결혼 사기까지도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게 맞아요. 내 모습을 그대로 잃지 않고 나와 어울리는 사람을 만나고 나와 어울리는 사랑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빛깔을 잃지 않는 한에서 단장하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변화라고 하면서 자기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지워버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진 마세요. 그리고 이제 다소 현실적인 관점에서 남자는 자신감, 돈, 능력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여자는 외모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리는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제 보편적인 관점에서 심리학적으로 또 본능적으로 우리가 끌리는 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사람의 본능에 해당한다고 했을 때 남자의 본능, 여자의 본능, 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처럼 그런 것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말조차도 사랑의 일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을 전부라고 여기고 중요성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은 이제 이 펜듈럼의 사랑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게 맞아요.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다는 것은 필요한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자신을 지워버리면서까지 뛰어들지는 말란 얘기입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많아요. 트랜서핑은 예외적인 경우를 기가 막히게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펜듈럼은 예외를 허용하지 않죠. 트랜서핑은 그 예외적인 것을 기가 막히게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펜듈럼 입장에서 보면은 이단아로 보일 수도 있고 대단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획일화, 규격화된 이 관념 안에 갇히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게 인생 허비하지 말아라. 계속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내 모습 그대로, 내 빛깔 그대로, 내 에너지 그대로 사랑을 해라 이 얘기잖아요. 마음이 이미 떠난 사람을 붙들고 되돌리려고 애써봐야 소용없다. 돌아와도 의미 없다. 왜? 그 시간 낭비다. 마음이 없는 사람을 쫓아다녀 봐야 의미 없다. 시간 낭비다. 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싫다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는데 그 사람한테 집착해봐야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내 인생 낭비. 왜 내가 나를 괴롭혀야 돼요? 그럴 이유가 없죠. 쿨하게 차버리시라니까요. 사랑을 할 때 이게 또 우리가 환상에 잘 빠져요. 환상, 이상화. 어느 정도 환상과 이상화는 피할 수가 없는 게 또 사실이긴 해요. 그러나 지나친 환상, 지나친 이상화. 그게 몰라요? 의존적 관계를 낳아요. 왜 그래요? 나의 결핍을 저 사람이 채워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래요. 나의 결핍을 저 사람이 다 온전히 채워줄 거라는 기대감을 갖는 것 자체가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에서. 사랑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나친 이상화, 지나친 환상으로 관계를 맺게 되면 의존적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렇게 형성된 의존적 관계는 결국은 이제 이 펜듈럼 시스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힘든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달콤했던 사랑도 고통스럽게, 쓰디쓰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 자리를 잃지 마세요. 주인 자리를 잃어버리면 기대한 만큼 그게 실망으로 바뀌고요. 헌신한 만큼 분노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나를 나로 존재하게 하고 그러나 이러한 흐름에 열어두기만 한다면 짝이 돼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 흐름을 타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신뢰하시고 동시에 과감하게 쿨하게 그렇게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딘가에 있는 그런 파랑새를 자꾸 쫓으려고 하지 마시고 현실을 즐기시고 그러나 가능성의 문은 열어두시고 기다리시고 이러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책에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580페이지.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열쇠와 자물쇠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꼭 들어맞는 제짝이 있기 마련이다. 당신과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당신의 짝은 이 세상에서 둘도 수만 명도 아니고 단 하나뿐이다. 당신의 짝은 이 세상 어딘가에서 숨쉬고 있으며 어쩌면 당신의 아주 가까운 곳에서 당신을 찾고 있는데 정작 당신은 다른 곳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다. 그러니 누군가와 잘 되지 않았다고 해도 실망할 필요 없다. 자신의 짝을 찾으면 된다. 버림받았다면 기뻐하라. 당신의 인생에서 지지 않아도 될 부담을 덜었다. 이제 당신은 자유로워졌으며 진정한 사랑을 찾을 기회가 생긴 것이다. 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네. 너무 기대하지도 마시고요. 그러면 됩니다. 두 번째로 갈게요. 이제 외로움입니다. 야, 이것도 아주 큰 주제인데요. 책에 나온 내용을 위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로움의 주제에 대해서 트랜서핑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는 애정을 쟁취하려는 싸움을 멈춰라. 예, 이제 원리는 다 비슷해요. 예, 과거에서 미래로, 생각에서 행동으로, 회귀와 규격화에서 벗어나는 것. 그 원리를 적용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이제 중요성 조율 이런 거죠. 애정을 쟁취하려고 하지 말아라. 내부 의도 아니에요. 그죠? 쟁취하려고 하지 말아라. 두 번째, 애정은 발산하여라. 그러니까 상대방의 애정을 내 걸로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나의 애정을 발산하여라. 뭐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원칙은. 내가 자성이 있을 때 사람이 끌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불이 탈 때 파리들이 날아가고, 내가 향기를 머금을 때 나비들과 벌들이 달아오는 거예요. 유유상종의 법칙.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그런데 그 나를 없애버리고 계속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으로 포장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삶이 버겁습니까? 네, 돼도 힘든 거예요. 이건 돼도 문제예요. 돼도 문제. 네. 자, 이 외로움의 문제입니다. 예. 애정을 쟁취하려는 싸움이라는 거, 이게 도대체 뭐냐? 외로움 때문에 집착하는 걸 얘기해요. 왜 쟁취하려고 자꾸 그러느냐? 외로움 때문에. 내 외로움을 저 사람이 채워줄 수 있다는 생각. 그래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네. 재밌는 건요, 이 외로움에 이렇게 사무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요, 결국에 그 사람에게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중요성, 의존적 관계를 갖는 것을 지속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질려버려요. 그 상대방 기운이 다 빠져버립니다. 예. 의도하지 않은 에너지 뱀파이어가 될 수가 있어요. 기운을 다 빼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기운을 빠진 모습을 보이면 뭐라 그래요? 소홀해졌다, 사랑하지 않는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해. 게다가 거기에서 또 어떤 요구까지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 사람 완전 무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태도가 변했다 이래. 예, 그러면서 갈등이 증폭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화를 내, 분노하게 돼. 이 구도예요, 이게 구도. 펜듈럼 안에 들어간 거예요. 결국 나를 잃어버린 사람과의 만남, 또는 나를 잃어버린 사람끼리의 만남, 이런 만남은 서로 간의 에너지를 계속 소진시키고 고갈시키는 펜듈럼 안에서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나를 잃지 마세요. 김희애라는 그 배우가 나를 잊지 마세요, 말아요인가 그런 노래 한 것 같은데, 나를 잃지 마세요 이렇게 가사를 바꿔서 부르셔야 돼요. 나를 잃지 마세요. 네. 트랜서핑 노래 주제가를 만드셔야 됩니다. 이 외로움에 사무치게 되면은 눈먼 사랑을 해요. 그래서 눈먼 사랑. 외로움을 잊으려고 사랑을 갈구하지 마시고요. 외로움을 그대로 두고서 사랑을 하십시오. 요거 나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외로움 자체가. 예, 여러분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그 애니메이션 옛날에 굉장히 잘 만든 애니메이션이라고 얘기했죠. 심리학회에서도 추천을 하는 것이었어요. 나쁜 감정이란 없어요, 여러분. 네, 그 감정을 잘못 사용할 뿐이에요. 과도하게 사용할 뿐이에요. 조율이 돼야 됩니다. 외로움은 나쁘지 않아요. 외로움을 누가 나쁘다고 얘기합니까? 펜듈럼의 메시지에 속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 외로움 안에 갇혀서 사는 건 그것도 나쁜 거죠. 왜? 모든 감정이 조화롭게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외로움이란 한 감정 안에 붙잡혀 있다. 그러면 외로움은 나쁜 감정이 아닐지 몰라도 외로움에 갇혀있는 여러분은 나쁜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은 나쁜 감정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외로움을
밀쳐내지도 말고 거기에 갇혀있지도 말고 그냥 흐르는 대로 그 상황을 신호등처럼 바라보고 느끼고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또는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승화시킬 수도 있죠. 아름다운 작품으로, 시로, 음악으로, 소설로, 글로써 승화시키고 그림으로 승화시키고 하잖아요. 외로움이라는 것을. 왜 정호승 시인의 시에 그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그대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그 굉장히 그 시구가 참 좋았어요.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라는 말은 사람은 외로울 수 있다 없다 있다. 외로운 게 이상한 거다 아니다 아니다. 위로를 받으십시오 이 시에. 두 번째는 이제 애정을 발산해라. 누구의 애정을요? 나의 애정을 발산해라. 슬라이드 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관련해서도 심상화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특정 인물을 집어넣지는 말아라. 어떤 사람을 특정하지는 말아라. 그 사람의 어떤 특성을 집어넣는 건 상관없는데 누구누구 아무개를 여기에 집어넣지는 말아라. 왜냐? 그 사람도 선택권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반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특정 인물이 누가 될지는 모른다. 다만 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그것을 심상화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그럴 때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을. 단 조건은 뭐예요?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히. 심상화는 꾸준히 하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행동화. 내가 심상화를 꾸준히 하는데 주위에 사람들이 다가오는데 내가 냉담해. 관심이 없어. 심지어 밀어내. 그러면 그 심상화는 욕망의 상상으로 변화돼 버립니다. 심상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럴 땐. 그래서 심상화는 행동화하고 함께 가야 된다. 내가 이런 심상화를 하고 있다면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일단은 열어놔야 된다. 마음의 문을 닫지 말아라. 그리고 기회의 장에 나를 집어넣어야 된다. 여러 모임들에 자꾸 나가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접촉을 하고 해야죠. 방구석에서 요 심상화만 한다고 누가 문 두드리고 접니다 하진 않는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확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확언. 이 매력을 발산하기 위해서 확언을 하는 거죠. 긍정사념을 방사한다고도 얘기하는데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583페이지. 나는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다. 나에게서 매력과 애정의 빛이 나온다. 사람들은 이 빛을 발견하고 나에게서 호감을 느낀다. 그들은 나와 교류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그들은 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을 편안하게 느낀다. 나는 아주 매력 있는 사람이다. 나는 애정과 기쁨의 빛을 발산한다. 나는 빛나는 존재다. 이 책에 나온 문장 다 좋아요. 다 좋으니까 이런 확언을 여러분들이 심상화와 함께 확언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좀 일반적인 얘기로 좀 더 현실적인 얘기로 얘기하면은 이런 확언과 심상화를 하시면서 중요한 건 내 애정이 발산한다는 거잖아요. 내 애정이 발산한다는 건 다른 말로 내 에너지가 강화되는 거예요. 내 빛깔, 나만의 빛깔을 잃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온전히 나로 존재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어떤 일에 몰두하는 거, 나에게 주어진 일에 정성을 다하고 몰입하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땀 흘리는 모습. 굉장히 매력을 발산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일이 되었든 말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에 정성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몰입하고,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에너지를 발산을 해요. 지금 주어진 삶의 현실에 충실하고 즐기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그 매력이 발산되게 돼 있어요. 숨기지 못해요. 매력은 숨기지 못해요. 가짜 매력은 당장은 속일 수 있어도 드러나죠. 진짜 매력은 내가 숨기려고 해도 못 숨겨요. 그걸 아신다면은 어떤 게 더 중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텅 빈 상태에서 사랑을 찾아서 막 붙들고 싸우고 이럴 겁니까? 아니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에너지를 막 뿜어냈더니 사람들이 다가오는 걸 보고 싶습니까? 결국은 중요성 제로 상태, 에너지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게 관건이 되는 겁니다. 왜냐? 지나친 결핍 상태는 중요성을 높이게 마련이고요. 그러면 지나친 욕구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는 이런 기술적인 걸 사용을 해도 힘이 들어가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외로움에 너무 사무치지 마시고요. 외로움을 벗삼아서 이런 방식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할 수 있는 게 프레일링 기법이죠. 외로움에 사무치면 보통 다른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자꾸
받으려고 그래. 나에게 주는 사람, 나를 챙겨줄 사람을 자꾸 찾으려고 그래. 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근데 프레일링을 사용한다는 것은 내가 여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줄 게 있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갇혀있지 않은 거예요. 눈이 다른데 밖으로 열려있는 상태예요. 프레일링을 한다는 것은 위치 자체가 벌써 이 현실의 지배자 위치가 된 거예요. 트랜스퍼의 위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프레일링을 하시는 것은 훨씬 좋죠. 이 사랑과 관련해서도. 그래서 사랑을 받고자 하면 뭘 하면 돼요? 사랑을 하면 돼요. 도움을 받고 싶으면 도움을 주면 돼. 배려 받고 싶으면 배려하면 돼요. 관심 받고 싶으면 관심 해주면 돼요. 물론 놀부심보로 하는 게 아니죠. 안 받아도 상관없어. 그런데 이 안 받아도 상관없어란 마음으로 하면은 희한하게 되돌아와요. 네, 이게 프레일링이에요. 놀부심보가 아니라 흥부심보. 그리고 프레일링의 특징은 상대방의 중요성을 높여주는 거잖아요. 채워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자신의 그 가치를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관심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예, 그리고 작은 거 하나 나눠주는 거, 커피 한 잔 갖다 주는 거, 웃어주는 거, 인사해주는 거, 예, 안부 물어주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런 작은 거 하나가 도움이 많이 돼요. 특히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여성분들은 뭔가 이렇게 변화된 거 있잖아요. 예, 장신구나 이런 거, 이런 액세서리나 그런 거 알아주는 것도 상당히 관심의 표명입니다. 그리고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죠. 보통 사람들은 자기만을 자꾸 관심하고 자기 우물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얘기할 때도 자기 얘기하기에 바쁘거든요. 그런데 만나서 내 얘기보다는 내 얘기를 어느 정도 하는 건 필요하겠지만 주로 상대방의 얘기를 자꾸 듣기 위해서 물어보고 반응해 보세요. 그러니까 질문과 맞장구 이 두 가지면요. 여러분 상대방은 마음이 확 열립니다. 이 관심이거든요. 질문하고 맞장구 치고 공감해주고 또 내 얘기 해주고 이러면은 상대방은 마음이 확 열려요. 네. 사람들은 말하고 싶어하고 들어주는 사람을 원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프레일링이에요. 그거 해주는 사람이. 대화에 관련해서도 말이죠. 반면에 매력을 잃고 싶은 사람들에게 얘기해 드릴게요. 예, 나는 매력을 발산하는 게 아니라 매력을 차단하겠다. 말하자면 이제 나는 쓰레기 더미에 이 악취를 풍겨서 사람들을 떠나가게 만들고 싶다. 이러신 분들에게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사람들 만나면 자기 말만 하세요. 예. 그리고 기왕이면 자기 말 할 때 쉴 틈 없이 얘기하세요. 쉴 틈 없이.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주제 없이 얘기하세요. 그냥 나오는 대로 주절주절 얘기하세요. 예. 더 확실하게 하고 싶으면 험담 위주로 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에게 이 나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해보세요. 예, 알아달라고. 그리고 자꾸 확인해 보세요. 맞지, 맞지. 이러면은 악취를 품을 수 있습니다. 매력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외로움을 호소해 보세요. 예, 외로움을 계속 호소해 보세요. 그리고 수시로 어떤 막무가내로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도움을 상대방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또 일방적 도움을 한번 또 줘보세요.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예, 있던 사람도 떠날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해보세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사랑,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프레일링과 관련해서는요. 이 책에 보시면 586페이지부터 588페이지까지 설명이 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어 있어요. 트랜서핑 예전에 책에 나온 것과는 다른 관점에서 풀이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 타프티 책을 보시면요. 586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이 내용과 유사한 방식으로 타프티에도 정리가 되어 있어요. 다른 용어로. 이건 나중에 다룰 때 이제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587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심전심 효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느낀 걸 상대도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걸 상대도 생각하고 이런 거잖아요. 일종의 텔레파시가 통하는 거예요. 프레일링은 에너지 조율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상대방과 동기화하는 거예요. 동기화. 그래서 딱 동기화가 되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데이터가 서로 전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조율을 하는 거예요. 프레일링이. 그러면 내 생각이 상대방의 생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공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공명.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추천이랄까? 추천보다 이제 소개가 될 텐데 사랑 얘기를 기왕에 했으니까 사랑과 관련한 몇 개의 도서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뭐 한번 열어보시고 끌리면 읽으세요. 뭐 무조건 읽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이제 그래도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현주라고 하는 라디오 작가가 쓴 책이고요. 이 책은 이제 천천히 가볍게 읽기 좋은 에세이예요. 이제 음악 틀고 커피 한 잔 갖다 놓고 천천히 여유롭게 읽으시면 괜찮은 책입니다. 생각하면서요. 두 번째는 이거 꽤 유명하죠?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알랭드 보통이라는 작가가 쓴 책이고, 예, 책도 유명하고 이 알랭드 보통이라는 인물도 유명합니다. 사랑에 대한 또는 사랑이라는 어떤 펜듈럼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사랑이라는 펜듈럼에 대한 탐구를 해놓은 책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세 번째,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래된 거지만 뭐 계속 팔리는 책 같은데 읽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노희경이라고 하는 유명한 드라마 작가죠. 노희경 작가가 쓴 책인데 뭐 사랑과 관련해서 열정,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랑의 삼각형 이론에서 열정이 식어버리거나 잠들어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 그래서 뭔가 자꾸 주저하게 되는 분들에게 열정에 불을 지르는 글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아마 옛날에 나온 책으로는 끝나지 않은 길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그 이후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을 것 같은데, 스캇 팩이라고 하는 박사가 쓴 책이고, 이것도 베스트셀러를 넘어서 이제 스테디셀러가 되었죠.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양서예요. 여기 보시면 제 2부에 사랑이라고 하는 장이 있어요. 이걸 특별히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 책은 이제 무모한 사랑을 넘어서 책임 있는 사랑을 한번 성찰해보는, 사랑의 삼각형 이론에서 얘기했죠. 책임 있는 사랑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가을이 또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안 읽은 책이 있고 또 끌리는 책이 있다면, 또는 사두고 오랜만에 다시 한번 들춰보고 싶은 분들은 책을 펴셔서 사랑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트랜서핑적으로도 한번 정리해 보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실제로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인간관계, 예, 단지 뭐 커플, 연애 이런 것이 전부가 아니라 넓게는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행복, 거기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또 만나기로 하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